예측대로 정확히 비트코인이 57K를 터치했을 때 이번 상승의 의미는 단순히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작년 말부터 거의 반년 이상을 기다려온 도미넌스의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찐 알트마켓의 상승이고 그 시작은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딱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주 토요일 직전 전체 방송 대다수가 놓치고 있는 것 방송에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도 아직 제대로 출발하지 않았고 3,000 언더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여러 차례 드렸었죠. 지금 3,100달러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또 가격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 나면 이더리움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던 기관이나 블랙록이든 누구든 걔네들이 또 한마디 해주고 나면 그걸 보고 이제 가격도 올랐고 얘기들도 좋은 얘기하고 확신이 들어서 들어간다? 그럼 이미 늦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아시다시피 그 이후 이더리움은 아주 빠르게 3,90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3,700달러 부근이 우리의 익절 장소였죠. 저 회원님들은 이미 분할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면서 다음 TP를 기다리고 있죠. 단순히 상승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코인마켓 자체가 방금 들으신 방송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더리움의 공급량도 이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도 이더리움 ETF의 승인 예상 유력 시기도 모든 데이터는 이전부터 똑같았어요. 근데 가격이 오르고 나니 혹은 올라가는 동안 빠르게 뒤따라서 호들갑을 떨면서 ETF가 승인이 될까요? 이런 얘기 그냥 앉아서 서로 하고 있고 설문조사하고 있고 이제 이더리움의 세상이 올 건지에 대해서 뉴스들이 또 뜨고 그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뒤따라 붙은 포모들 혹은 올라와서 이제는 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많이 늦게 들어온 그런 물량들 요 무빙 하나로 1억 5천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이더리움. 현물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따라붙은 사람들 현재 아무 의미가 없죠. 저와 회원님들은 처음 3,000 언더를 줬을 때부터 3,000 언더는 무조건 기회다라고 정말 수십 차례 설명을 드렸고 대부분 다 들어가셨고 현재 분할 익절 한 번 하고 리스크는 제로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한번 3,000 언더까지 내려올 확률은 극도로 낮아요. 내려온다 해도 상관도 없고 뉴스를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그 실제 매매와는 사실 동떨어진 거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젯밤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ETF 승인이 나면은 바로 그냥 21년 고점 4,800달러를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수많은 인플루언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승인이 됐지만 떨어졌죠. 절차상으로 S1 승인이 남아있고 이런데 그건 어차피 그냥 절차상의 문제잖아요. 정해진 레벨은 있고 그 레벨을 터치하면 일단 가격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회원님들이 진입하고 저점이 컨펌 났던 지점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진입했던 지점 이 흐름에서 좀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일수록 집착하는 선물 고래, 갈색 고래니 몇 번 고래니 ETF 유입량이 어떻니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게 유입이 안 들어오고 있어서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유입이 쭉쭉 들어오고 있네.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뉴스가 뜨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다 오르고 두 번의 저점을 지나서 여기서부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블랙록이 가격이 떨어질 때 쌀 때는 팔고 올라오니까 이제 비싸지니까 산다. 이게 뭐죠? 초보들 업비트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블랙록이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일한 하나의 데이터가 시장의 가격을 알려준다. 비밀스러운 데이터가 있다. ETF의 그 플로우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거다. 내지는 몇 번 고래라는 게 있는데 이거다. 무슨 온체인 데이터 뭐라는 게 있는데 이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좀 어설프게 알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과 피드백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건 이제 자기들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함부로 하지 못해요. 자, 다시 인트로 썸네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지금 그러니까 크게 본다면 뭐 저희 회원님들 다 익숙한 얘기지만 이 채널을 쭉 올라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그때도 제가 이 기준은 $3,700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채널 아래 기회를 한 번, 두 번 주었고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3,700에서 분할 익절했고 남들 살 때 우리는 팔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채널 상단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트 도미넌스예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지금 LTF상으로 반등이 살짝 나와줘야 될 지점에서 나와주고 있는 거고 55%를 넘기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그 흐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20일 이후에 요 도미넌스의 하락과 비트코인의 요 상승이 이렇게 한 번에 같이 일어난 게 굉장히 오랜만이죠. 비트코인은 지금 뭐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여기라서 떨어진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든 일단 비트코인이 한 번은 LTF상으로 아래를 터치를 해주러 올 것이다 라는 건 이미 그저께 5월 21일자 멤버십 방송에서 아직 내려오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었죠. 언제 내려오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면 땡큐, 올라가면 그냥 보낸다. 네, 이렇게 항상 그렇듯이 무빙이 나오기 전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고, 지금 66K 아까 터치하고 67K죠. 그러니까 캔들의 그 LTF상의 자리, 그 자리가 있는 거고 그 자리까지 내려올 것이다 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시장의 그 흐름을 같이 봐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어제 VF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현재 하여튼 시장의 흐름은 좋습니다. 주봉상으로 이 하락 때 51K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52, 51. 그러니까 이 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저 회원님들 스탑이었던 56이 깨졌으면 거기까지 내려갔을 겁니다. 근데 제가 뭐 패턴이나 파동 이런 걸 거의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알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코인 시장에서 어떠한 패턴이나 파동 카운팅이 반은 규칙에 맞고 반은 대부분 틀려요. 틀린 게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5대 5면은 그냥 홀짝이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뭐 공부할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는 다 하고, 공부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누구나 한 두세 달이면 할 수 있어요.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엔 잊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지만 그 규칙에 계속 그 집착을 하시면 안 된다고. 어차피 그게 맞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만약 캔들로 여기를 봤다고 해도 마켓 데이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마켓 상황을 같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뭐 온체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겠냐 현재. 그걸 같이 봐야 되는 거지. 단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거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도 여기 별 의미도 없는데 여기 깨지면은 여기 기다리고 그러면서 이걸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저는 56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LTF상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월봉으로 이더리움이 아닌 비트코인의 넥스트 레벨 다음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이 지난 세 달은 우리가 저점을 컨펌하는 그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아직 월봉이 7일 남았습니다만 현재의 저점은, 그러니까 결국 지난 시즌에 이 캔들, 고점 캔들의 몸통, 그 몸통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찍고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도착할 레벨은 물론 러프하게 84K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최근 두세 달이 그랬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틀렸죠.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84까지 갔다가 한번 눌릴지 혹은 100K까지 그대로 올라갈지, 그 안에 수많은 일이 있을지,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장이 곧 오게 될지, 그런 부분들은 새롭게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장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뭐 난 현물이고 뭐 일찍 사서 괜찮다? 그거 언젠가 팔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팔 거냐고. 내가 잘못된 타이밍을 잡고 잘못된 가격대를 잡으면 그걸 못 팔면 어떻게 될 거냐고. 이제 이대로 영원히 이곳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코인 시장에는. 뭐 중국이 뭐 또 뭘 이상한 거 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고점에서, 이번 사이클의 고점, 거의 우리의 마지막 기회죠. 자신들의 시드를
한 자릿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폭은 점점 줄고 있고 장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우리에게 아마도 거의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